이렇게 소개는 이렇게 아주 긴 소개는 싫어하시고 아주 짧은 네 마디 대구 총농 이렇게만 해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오늘 주제가 여기 보니까 경상도에서 바라본 5.18과 치유. 경상도에서 바라본 5.18과 치유. 뭐 경상도에서 바라보면 뭐 다르고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전라도에서 바라보나 경상도에서 바라보나 뭐 치유 방법은 거의 뭐 같지 않겠냐 싶습니다. 제가 요즘 사태를 보면요, 박근혜가 사실은 나무 자리 빼앗아 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거기에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더구나 박근혜는 대통령직은커녕 중학교 주번 역할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그 능력은 아예 둘째 치고 뭘 인식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인지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저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죠? 대통령 자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재용 같은 사람도 그죠? 능력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저 앉아 있거든요. 삼성 부회장으로 앉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지금 한국이 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런 재벌들도 앞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자리는 정말 그걸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과정 자체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지금 한국에는 정말 수없이 많거든요.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라고 앉은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뭘 아는 게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부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냥 초기에 땅 좀 내놨다가 그걸 학교 짓고 한데도 자기 돈으로 지은 게 아니거든요. 전부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줬거든요. 지금 또 거의 전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서로 빼먹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면은 정말 심각하겠구나. 도저히 이런 구조를 버틸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회든. 그런데 그나마도 우리 사회가 요만큼 발전하고 민주화되고 그 다음에 또 언론의 자유가 지금처럼 폭발하고 이런 거는 그죠? 정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민주운동을 해가지고 한국 사회를 민주주의로 끌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민주화 운동에도 가만보니까 이 잘못된 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짚어내야 좀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거든요. 우리끼리는 덮어주자. 그러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이런 문제들을 정말 이 진실에 기초해가지고 얘기할 때 비로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고 또 이 항쟁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1차적으로는 몸의 치료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이 정신과적 치료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트라우마 치료에는. 그렇지만은 이것만으로는 저는 이 항쟁 주체로 나섰던 분들이 그간에 겪었던 고통을 있잖아요. 그죠? 정말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분들의 뜻이 실현되고 또 그분들이 그 진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오늘 얘기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뭐 차 선생님이 좀 하라 그러니까 참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마 저로서는 뭐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한 결과로 오늘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광주 항쟁을 얘기하기 전에 부마 항쟁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마 항쟁, 여기 부산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부마 항쟁이 이제 광주 항쟁 전에 아닙니까? 79년도에 일어났는데, 이 부마 항쟁도 정말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대단한 사건인데, 10월 16일 날 부산대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한 7, 80명이 시작했습니다. 7, 80명이 시작했는데 그게 그 부산대학교를 학생들이 이제 교문을 이제 무너뜨리고 나갈 때는 5,000명으로 불어납니다. 그게 이 국제시장쯤 갔을 때는 5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거의 핵폭탄급으로 불어납니다. 삽시간에. 그런데 그죠? 이걸 누군가 불을 안 붙였으면은 누군가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거기에 모든 것을 던지지 않았으면은 안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요. 그 전날 여러 사람들이 시위를 모의를 하고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던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어디서 전부 그죠? 어디서 나와가지고 누가 안 하나 말이지. 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운동권이 다 그랬습니다. 제가 운동권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운동권은 아직도 우리는 영양이 미숙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이 좀 더 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대다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오늘 같은 이런 사태 있잖아요. 그죠? 이걸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10월 15일 날 그 데모가 실패한 걸 보고 결심을 합니다. 자기를 던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친구 둘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학생은 운동권이 전혀 아니고 그때까지 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정말 순수한 정의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친구 둘이한테 운동권한테 등사기를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운동권 사람이 내가 니한테 등사기를 빌려주면은 니한테 빌려줬다는 게 드러날 거 아니냐. 못 빌려준다. 지금은 아직 이 학생들이 일어날 때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부마 항쟁의 주역으로 둔갑합니다. 부마 항쟁에 그죠? 지금 방금 말했던 이 사람이 정광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정광민이라는 사람인데 2009년, 10년? 그때쯤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학생이었습니까? 지금은 학생이 아니죠. 아니, 예, 그때 부산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나를 좀 자기가 책이 나왔는데 내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다고 내 책을 자기가 읽어보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다고 한번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럼 대구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술 한잔 하고 했어요. 이제 그런데요, 이 친구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하고 2002년도에 12월 10일 날 부산에 송기인이라는 신부가 있는데 이 양반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습니다. 이 국민훈장 모란장이 뭐냐 하면은 국민훈장이 그 5등급인데요. 1급, 2급 이상 5급인데 두 번째입니다. 그 보통 해가지고는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 중에 이걸 받은 사람 내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건 굉장히 여튼 뭡니까 대단한 대우를 받을 때 이 훈장을 받는다. 이 김대중 정권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양반한테 이 모란장을 수여한 이유가 뭐냐 하면 부산 지역의 민주화 상징으로 1979년 부마항쟁과 1987년 민주항쟁을 이끄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신장과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이래가지고 줬어요. 김대중 대통령인데요? 예, 예. 이래가지고 줬는데, 그러면 이 양반이 진짜 부마항쟁 때 뭘 했냐? 부마항쟁이 10월 16일 날 일어납니다. 10월 16일 일어나서 10월 16, 17, 18, 4일 동안 격렬한 시위를 합니다. 얼마나 죽었어요? 그때 죽지는 않았습니다. 부마항쟁이 죽지는 않았으니까. 예, 예. 한 1,500명 정도 구속되고 끌려가고. 탱크로 밀어올렸다는 얘기는? 그건 아닙니다. 예. 탱크로 밀라 그랬죠. 밀라 그랬는데 밀라 그러니까 그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 죽여버린 거죠. 여하튼 근데 이 양반이 부마항쟁에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요. 10월 이제 그 목격자에 의하면은 10월 17일 한참 시위가 있을 때 먼 발치에서 잠시 구경한 것이 유일한 공로였습니다. 구경한 것이? 예. 우리 사회에 그죠? 나는 우리 과에 제가 이제 가톨릭대학교에 있었으니까 신부들이 많겠죠, 그죠? 학교에 신부 교수들이 많습니다. 우리 과에 어떤 신부 교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 교수들은 전부 뭐 교수님 안 하고 그 양반한테는 신부님 그러거든요. 자기가 제자도 아니면서. 저는 신부한테 신부님 안 가거든요. 난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이래 부르거든요. 그 사람들 기분 나쁘든 말든 난 그래 불러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내한테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난 동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그 양반한테 구 선생 그랬거든요. 미칠라 그래요. 왜 신분이 많겠냐고. 말은 여기까지 나오는데 차마 말은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죠? 그런 호칭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비민주적인 게 다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20살 적은 사람한테도 선생님입니다. 물론 20살 많은 사람한테도 선생님이고요. 근데 실제로 부마항쟁 때 그죠? 배후 총책으로 지목돼 가지고 계엄사령부에 끌려가서 당한 사람은 딴 사람이었습니다. 최성묵 목사라고 있고 그 다음에 김광일 변호사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홍록이라는 변호사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대부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죠? 가톨릭 신부들이 누리는 특권 명예도 그죠? 그거 대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강론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강론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가리질 않습니다. 저는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사실 민주주의 하자는 거는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재야은인사들이 끌려가가지고 1,500명이나 끌려가고 구속당하고 또 감옥 가고, 1,500명이 감옥 간 건 아닙니다. 하여튼 중요 인물들은 감옥 가고 고문을 당했어요, 또. 근데 이 양반은 손끝도 안 당했어요. 털끝 하나 안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마 항쟁을 주도한 사람이 돼 있어요. (6월) 항쟁 때는 그럼 뭘 했느냐? 87년도 6월 항쟁, 뭐, 이건 전국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서울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했는데, 6월 항쟁 때 뭘 했냐 하면요. 이건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6월 항쟁 때 자기가 진짜 주도자인 것처럼 행세했어요. 행세했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건데, 신부 재교육차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 유학을 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냐면 87년 1월부터 87년 6월에 6월 항쟁이죠. 그죠? 근데 그 훨씬 이전인 87년 1월부터 전두환이가 나가고 난 그 이듬해 2월까지 보스턴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산 6월 항쟁의 주도자가 된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거창한 훈장을 줘요. 왜 줬겠어요? 부산 사람이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요. 호남 사람들 훈장 별로 못 받았을걸요. 왜? 호남은 이미 기득권이니까. 전부 내 편인데 뭐 거기 또 돈 쓰고 훈장 주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이게 김대중 정권 때만 그랬냐? 우리는 그죠? 정말 정직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문제를 정적으로 진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부정직하면 안 돼요. 노무현 정권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부산은 완전히 친노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어요. 노무현 패가. 저는 노무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더없이 진짜 두 사람의 10년이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를 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비판할 건 비판해야 돼요. 그래서 친노 세력은 친노 외의 사람들은 그죠? 완전히 배제했어요. 심지어는 배신자로 몰기까지 했어요. 그 희생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정광민입니다. 노무현이 어쨌냐 하면요. 노무현 정권이. 이건 문재인도 굉장히 책임이 커요. 부마항쟁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런데 노무현은 부마항쟁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거든요. 6월 항쟁은 뭐 주도를 했어요. 부산의 6월 항쟁은.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 친노 그룹들은요, 완전히 부산의 민주화 운동을 6월 항쟁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부마 항쟁은 싹무시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6월 항쟁과 부마 항쟁은 게임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마치
광주 항쟁하고 광주 6월 항쟁하고 비슷한 생각하면 그 광주 항쟁 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 그 다음에 정광민 이런 사람들이, 그죠? 1,500명이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안 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부마항쟁특별법을 제정을 완전히 외면합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부마항쟁특별법은 아니지만 부마항쟁 관련 법을 제정한 게 누군지 아세요? 이게 슬픈 장면입니다. 박근혜 정권입니다. 박정희를 죽인 게 12.16 아닙니까? 그죠? 부마항쟁 결과 박정희 죽였잖아요. 그죠? 그 딸이 부마항쟁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부마항쟁 지우기를 합니다. 부마항쟁을 아예 역사에서 거의 빼버립니다. 어떻게 빼버리냐 하면요. 친노와 송기인 아까 그 신부 얘기했죠. 이 양반이 부마항쟁 20주년 기념할 때 1999년입니다. 10월 16일에 부마항쟁 기념 사업회를 없애버리고 뭘 만드냐 하면 부산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만듭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광주항쟁 예를 들어서 5.18 광주항쟁 사업회를 없애버리고 그냥 광주민주화운동 이용남이가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민주화 세력도 그죠?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있느냐? 그 물어야 돼요. 민주화 세력이라고 무조건 오케이 박수 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마항쟁의 독자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부마항쟁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빼버립니다. 부마항쟁은요 거의 혁명적 수준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요 그 폭발적인 시민항쟁 운동이었거든요. 시민항쟁 운동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죠 부산 시민들이 보여준 시민적 민주주의요. 그건 대단합니다. 광주 항쟁에서 보여준 그 시민적 민주주의하고 거의 똑같은 겁니다. 광주에서도 그랬죠, 그죠? 시민민주주의, 말하자면 잘난 놈들이, 대표들이 지금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결정하고 시민들이 행동하고 했죠. 그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게 부산 부마항쟁입니다. 이걸 상무시해버리고 말이에요. 빼버린다는 건 이거는 역사에 대한 모독이고 훼손이에요. 그래 볼 것 같으면은 신군부가 역사 모독하고 훼손했는 거하고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은 크게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도 노무현이 굉장히 잘한 게 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잘했냐면 호남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건 자료로서 다 입증을 했습니다. 입증을 했는데요. 정작
부산에 자기가 살던 고향에 대해서는 이런 일을 해놨단 말이에요. 외면하고. 그런데 이들이 이럴 때 진짜 부마 항쟁을 주도했던 주동자 정광민은 어떻게 지냈냐. 이 대목이 정말 눈물 나는 대목입니다. 아까 비운동권이란 얘기는 했었죠, 그죠? 그래서 부산대 시위를 주동하고 이게 부마 항쟁으로 이어지고 12.6에 이어져가지고 박정희를 사살하고, 그죠? 유신체제를 무너뜨렸잖아요. 이건 거의 혁명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12.6 혁명, 유신타도 혁명의 두 영웅을 저는 김재규와 정광민으로 꼽습니다. 주저없이 꼽습니다. 그런데 그 정광민이 어떻게 살았냐? 두 차례 감옥에 갑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좀 이흥록 변호사라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좀 소개를 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좀 유학을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박사학위를 받아와도 뭐 누가 서주는 데가 있어야죠. 취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흥록이란 그 변호사가 이 양반을 이제 그때 당시에 국정원 산하에 북한 관련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반 동안 거기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이 양반은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양반은 북한의 김일성 체제하고 남한의 박정희 체제가 똑같은 그 독재 체제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시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직 생활을 한 2년 반 했어요. 2년 반 했는데 이 양반 그죠? 부마 항쟁을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주동해가지고 37년 동안 딱 2년 반 동안 취직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권 10년을 경과했는데도 정말 우리 사회에 자기를 다 던져 싸운 사람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그래서 이제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37년 만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데요. 이것도 1심에서는 기각됐어요. 2심에서 이제 그 무죄 판결을 받는데 이것도 누구 덕이냐 하면요.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참 이게 슬프죠. 부마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로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고 나서야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광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마항쟁은 내 인생의 굴레였다고. 그런데 정광민은 이것 때문에 생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부산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근거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래도 정광민은요 역사 도둑들하고 이 역사 도둑들이죠, 그죠?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정광민이 성공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보면요 정치인과 권력의 속성이 자기가 이미 차지한 기득권은 그죠?
싹 무시해요. 뭐 빵 쪼가리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얻어야 될, 표를 얻어야 될 곳에는 그죠? 엄청난 투자를 하고 해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욕심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뛰어넘는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나와야 돼요. 김대중 노무현 때 이걸 못 뛰어넘었어요. 그래야 나라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에서 얘기하면요. 김대중 5.18에 무관심했다고 봐요. 그러고 5.18을 위해서 노력한 것도 별로 없다고 봐요. 오직 했는 게 뭐냐? 정권 잡고 동진정책 그래가지고 경상도에서 어떻게 하면 표 얻을까? 이 연구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구에 예산을 얼마나 퍼붓냐 하면요. 섬유 관련 이 예산을 그죠? 6,800억을 퍼붓습니다. 그때 당시에. 호남 사람들이 김대중한테 분노를 해야 됩니다. 노무현 아까 얘기했죠, 그죠? 똑같이 김대중하고 똑같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보수 세력은 안 그러냐? 박근혜는 호남에서 부산에서 우리가 좀 얻어볼까 싶어가지고 대구 경북이니까 그죠? 부마항쟁 법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물론 엉터리로 만들었지만 보상이 제대로 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 완전히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박근혜 하는 짓을 보니까 사들을 어디 배치합니까? 전부 대구 경북, 후보지는 전부 대구 경북이에요. 그렇죠, 그죠? 제일 만만한 놈. 거기 갖다 부르는 겁니다. 이제요, 주권자들이요, 눈을 떠야 돼요. 이제는 지역주의에서 많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빠져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지역주의가 사실은 지역을 죽인다는 걸 딱 보여주는 게 대구입니다. 그죠? 대구, 이건 뭐, 광주보다 더 심해요, 어떤 면에서는. 광주는 있잖아, 그죠? 민주당을, 한나라당을 지지할 수 없잖아요. 그건 도저히 안 되잖아, 그죠? 그건 죽인 놈들을 어떻게 지지해요? 그건 불가능한데, 여기는 그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지지하다가 대구 경제는 완전히 꼬라박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들은 대구 근처에 갖다 놓고. 이런 정치적 과정에서, 그죠? 진짜 민주화에 자기 몸을 던졌던 항쟁의 주체들은, 그죠?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고통을 겪게 되고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이걸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우리가 의학적인 정신과적 접근 방법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방법은, 그죠? 그래서 항쟁 주체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 이게 뭘까? 항쟁 주체들이 이 광주 항쟁도 그랬잖아, 그죠? 그 수십 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 그죠?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건요, 우리나라 한 100년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회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은, 그죠? 그냥 희생양이고, 그 이득은 딴 놈들이 다 먹고, 이런 거예요. 이걸 문제는 우리가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죠? 첫 번째는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부 거짓이 막 판을 쳤죠?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요, 앞으로 역사는 또 거짓의 역사가 계속 되는 겁니다. 진실의 힘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지금 또 박근혜가 저렇게 흔들리는 건 뭡니까?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박근혜 완전히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실의 힘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이 당연히 공인되겠죠.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민주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게 그게 1차적인데, 그런 면에서는 광주항쟁은 어느 정도 참 한을 풀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부산은 우선 진실을 더 밝혀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죠? 아까 우리 얘기했죠, 그죠? 정말 정광민은 저렇게 인생이 저렇게 돼버렸고, 저렇게 힘들게 살고, 아무것도 안 한 송기인은 훈장을 받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 하면요, 그 참여자가 항쟁 주체로서 공인이 되고, 그것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죠?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어떻게 왜곡되어 있냐면요, 국가가 등급을 매겨요. 또다시 항쟁의 참여자들이 뭐가 됩니까? 판결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이건 누가 쥐고 있습니까? 광주항쟁, 부마항쟁, 3.1운동, 4.19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었던 잘난 것들이 이거 다 쥐고 앉았죠. 그들이 등급을 매기고 결정을 했죠. 이 과정을 좀 타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 역사가 바로잡아지고, 그 다음에는 이 참여자들이 그죠, 그 과정에서 받았던 상처들, 그죠, 그걸 치유하는 과정은 아까 얘기한 의학적, 정신과적 치료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들이 자기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할 수 있도록, 그죠. 그 사이에 말하자면 광주항쟁에는 주체적으로 참여했지만은 그 이후의 과정에서 또 철저하게 짓밟히고 대상화됐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상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자기의 주체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항쟁 트라우마 치유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사실 상당히 많이 이제 지금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뭐 광주는 사실 여기 있으면 그죠, 광주가 어떻게 돌아간지 감이 엄청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볼 수 있는 자료라 해도 자료 보는 거하고 거기에서 겪는 거하고 많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좀 어떤 면에서 수박 겉핥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서울 올라가가지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말하면 저명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부산에 이제 송기인 또 보고, 광주에 몇 사람, 박성문이 뭐 이런 몇 사람 또 서울에서 많이 봤어요. 이 사람들 전부 권위주의자들이에요. 진짜 똥권위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든 것도 별로 없어요. 대단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권력과 결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휘두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광주항쟁의 참여자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데 있어 가지고 혹시 자문이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든지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싸움은 저도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항쟁 주체가 국가 권력 권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등급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5.18 행사 때마다 동원이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진짜 광주항쟁 주체가 광주항쟁을 기념하고 뭘 또 이걸 광주항쟁을 확산하고 이런 데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분들이 이제 겪고 있는 또 이 아픔들이 제가 느낌으로 이런 게 있어요. 광주에만 계셨기 때문에 그 광주의 상처로부터 못 빠져나온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디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집안에 이제 분란이 있거나 뭐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죠? 사실은 그것을 집안을 가출해 가지고 그죠?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맛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 분위기 전환 뿐만 아니라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 다른 어떤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광주를 한번 떠나보자. 뭐 이사 가시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은 광주 항쟁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겠나. 그 다음에 다른 지역 사람들의 느낌도 좀 더 알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지역의 경험과 나누는 과정도 많이 필요하다. 오늘 같은 이런 자리도 필요하고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광주 항쟁 이후에 말하자면 여러 이제 운동을 해서도 그 대부분은 이제 광주에 한정돼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로 어떤 또 갇힌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운동치유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성주에 가서 사드 반대 데모한데 한 며칠 가보자. 그래가지고 성주 국민들하고도 교류를 해보고 성주도 그죠 사람들 엄청 깨어났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요 광주 분들이 정말 좋아하셔도 될 건요. 전국이 광주화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나라 사람들이 그죠 박근혜 정권 들어서 가지고 어마어마히 빠른 속도로 각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항쟁이나 운동에도 좀 참여해보고 그 지역 사람들하고 교류해보고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이 넓은 시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실 그 과정이 그죠 이 동지를 만나고 이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과정에서 어떤 이 뭡니까 배우기도 하고 그죠 이런 과정 자체가 치유 과정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주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아주 성공 사례로서 제가 꼽고 싶은 게 우리 차명숙 선생입니다. 차명숙 선생이 이 광주 항쟁의 아주 중요한 주역 중에 한 분이면서도 일찍이 광주를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광주를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고, 그죠? 또 광주의 문제를 또 발견할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광주를 전파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성공 사례로서 저는 차명숙 선생님을 꼽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운동으로 정착, 지금 안동에 계시지만 하고 성공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다시 광주로 가가지고 또 광주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도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저는 많이 나오면은 많이 나올수록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딱 묶이지 말고 다양성이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항쟁 주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그걸 한번 추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정한 근본 치유는 뭘까? 이것도 많은 치유가 되겠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은. 진정한 근본 치유는 진짜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했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 자부심이야말로 나를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나라가 정말 주권자들의 나라가 되도록, 진짜 좋은 나라가 되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말씀들이 마치 저희 5.18민주 여성회가 지금 13년부터 그 여성단체에서 주최해준 힐링 캠프로부터 13, 14, 15, 16, 4년 동안 이렇게 거쳐오는 과정들을 마치 이렇게 꼭 옆에서 지켜보신 분, 지켜보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고민이기도 하고, 또 우리 회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여전히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3년만 봉사하고 저는 훌훌 털고 나갈 거예요. 라고 선생님들한테 3년만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봐서는 한 13년 해야 될지 33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주체들이 당사자들 또는 뭐 참여자들이 주체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외되고 역사적인 그 힘에서 소외되고 모든 권력에서 소외되는 이런 배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가지고 계신 트라우마도 힘들고 상처도 많고 그 안에서 뭐 갈등도 많고 이래서 제가 지켜봤을 때는 이분들한테 맡겨놓고서는 이게 50년 아니라 500년 지나가도 안 되겠네. 그러면은 결국은 누군가가 더 들어가서 이분들하고 같이 뭐 제 표현으로 말하면 콘크리트 만들려면 시멘트랑 자갈이랑 다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멘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 이제 5.18민주여성회가 그나마 여기 이렇게 지탱해가고 있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후대들하고 같이 새로운 사람들이 좀 같이 있다라는 것이 여전히 그 풀어야 될 과제는 많지만 그게 굉장히 큰 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역사 전공자들이 뭐 현대사나 더군다나 이런 그 한국 근현대사 뭐 이런 역사 전공하신 분들이 왜 이런 연구를 안 하시고 왜 이런 거에 뛰어들지 않으시고 그게요. 그러시는지 제가 좀 속상하기도 하고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제 느낌은 이게 역사학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이런 분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핵심은 인간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죠? 이 문제를 풀 때
풀리는 거지. 역사학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광주 민주항쟁 하면 끝나버려요. 역사학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이런 게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또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해야 돼요. 양성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괜찮은 사람들은 힘을 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한국에서. 힘을 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 사람들이 힘 쓸 수 있도록 어떻게, 어떤 자리에 가가지고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까? 문제는 그거거든요. 지금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썩었다 그지만은. 이거는요, 좋은 정권 만드는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을 때요,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끌고 나왔거든요. 미국도요, 김대중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들어오는 게 로봇 아닙니까? 그죠? 사드 배치해, 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이 들어와가지고 이 일제 이후에 이 국가가 저지른 범죄 있잖아요. 그죠? 친일과 국가가 저지른 범죄. 이걸 다 파헤쳤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그죠? 정말 우리 사회에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쓰고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정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죠? 그 정권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지금은 있잖아.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능력 있는 개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 이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정말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를 풀고 대중의 요구를 진짜 수용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는가를 정말 제대로 살펴봐야 됩니다.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최강 선생님의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선생님 좀 해주세요. 특별히 없습니다. 예. 그냥 고맙습니다.